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방북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방북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러시아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겼던 쿠르스크 지역 대부분을 탈환했는데 이에 북한군의 역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간의 군사협력의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러시아를 도운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파병으로 생기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장은 현대전의 모든 전술이 집약된 살아있는 전투 교범과 같습니다. 이들이 귀국 후 어떤 형태로든 전술 전환을 시도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은 한 차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병력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미사일 기술, 군 정찰 위성 기술, SLBM 관련 기술 등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우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요소들입니다. 현재 북한의 정밀 타격 능력과 탐지 능력은 우리에 비해 열세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이 격차는 급속히 좁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KAMD와 힐체인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러 간의 밀착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남북 간 전력 불균형의 회복을 노리는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파병은 북한에게 내부 결속과 대남 선전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피 흘리는 가운데 남조선은 미국과 손잡고 있다는 식의 선동은 국지 도발의 명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대칭 전력의 사용 빈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북러 협력의 가속화 속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정학적 긴장을 넘어 사이버 안보, 경제적 압박, 그리고 무기 기술 경쟁까지 총체적 위협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단순히 대응을 넘어서 전방위 억제력을 강화하고 정보자산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연간 약 7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미사일 보유량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한 수치인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두고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물량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 군은 앞으로 미사일 사령부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의 최대 200기 이상의 현무5 미사일을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재래식 전력이라면 핵무기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실전 상황에서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핵무기에 필적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4,000기를 넘었고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5,000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이라는 괴물 같은 현무5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형 전략무기 체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무와 함께 KTSSM 미사일 또한 이 체계 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적의 공항, 군사 거점 등을 집중 타격해 해당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응징 시나리오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전역뿐 아니라 중국 동부에 위치한 주요 항공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탄두 형상 등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무5의 배치를 기반으로 현무6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현무 기술을 토대로 우주발사체 기술을 접목한 후 군사위성 기반의 정밀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는 청사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위성과 통신위성, 우주 로켓의 전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고체 연료 로켓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급격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독자적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SLBM과 ICBM 기반 기술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우주항공 기술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군사위성형 탄도무기의 실전 배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후원과 협력 아래 대한민국은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핵무기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정점을 찍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과 긴밀한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일본보다 한 발 앞선 전략적 입지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무5는 전량 고체 연료 로켓 기반으로 생산되며 우주 로켓 기술과도 연결되어 추진력이 대폭 향상된 복합형 로켓 시스템 연구도 병행 중입니다. 액체 연료 기반 로켓에 고체 부스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시도죠. 현무5의 시험 발사 장면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전 세계는 탄두 중량 9톤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실전 배치형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올해 안으로 대량 양산이 개시된다는 보도가 나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우주전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및 우주정책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사이버전, 전자전,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전장 기술의 기초 연구를 마무리하며 2030년까지는 자체 기술로 제작한 군사위성과 정찰위성, 통신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통합위성운용센터 설립을 통해 전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성망과 우주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길이 20m에 달하는 대형 탄도미사일을 해군의 합동화력함에 장착해 운용하는 개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합동화력함이 방공미사일 중심의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현무5와 현무6 같은 전략급 탄도미사일을 정식 탑재하게 될 경우 10,000톤 이상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도미사일 전용 발사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된 RCS 형태의 탄도미사일 외형은 현무6로 추정되는 새로운 전략무기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군은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군사 옵션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현무5에 이어 그보다 한층 강력한 현무6 개발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북한의 핵심 전략 자산을 수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적절히 개발하여 적국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을 향한 중국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외교적 관계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위협적인데요. 이제 중국은 대한민국을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토 확장을 위한 장애물로 여기며 노골적으로 자주국방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무기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중국은 만일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를 저지하려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한반도 내 미군을 제압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서해와 인접한 산둥반도 지역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대거 배치하며 주한미군을 빠르게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핵 공격 훈련 범위에 대한민국 전역이 포함되면서 다음 수순이 무엇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를 지역 패권국이라 주장하며 서해에서 무력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을 향한 위협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국가 생존을 위한 강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갖춘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단기간 내에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력 확장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한민국은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핵무기 기술을 완벽히 보유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전략적 태세를 갖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굳이 핵무기를 즉각 배치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재래식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능이 없어 전략적으로 한계가 분명하지만 한국 해군의 KDX-3 구축함과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어뢰뿐만 아니라 현무 탄도미사일을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전력에서도 기술력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반하고 타격하는 플랫폼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다른 국가들은 극비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한국 역시 이 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제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시켰으며 6,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발사 시스템도 완성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형인 현무미사일은 더 강력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4단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해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공격할 수 있는 MIRV 다탄두 재진입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형 탄도미사일의 현대화 목표를 현무6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재래식 미사일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략무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원자력 기술력과 핵탄두 탑재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최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신형 원자로는 국제 원자력 협약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 원자로가 실전 배치된다면 경항 공모함을 포함한 핵추진 전력 도입이 가능해지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원자로 문제를 해결하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제를 한국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극복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 원자로는 우라늄 235X를 활용해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 양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원료 수급부터 제조까지 타국의 간섭 없이 완전한 독자 기술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도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사소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세대 전략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발사체가 최종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자 중국 국영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단순히 북한과 일본을 넘어 중국의 주요 도시와 핵심 산업시설까지 사정권에 둔 강력한 장거리 타격 무기라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런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자국의 군사력 쇠퇴를 보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으며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고강도 무장을 추진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주제에 맞지 않게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며 조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며 중국의 전략적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는 특성상 중국 수뇌부가 지하 벙커로 피신할 경우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하지만 한국군의 현무5는 지하 300m에서 최대 500m 깊이까지 관통 후 폭발하는 강력한 관통탄 버스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군 지도부는 피신할 곳조차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의 현무5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며 대기권을 돌파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행성이 지구 표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며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가 초토화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든 뒤 폭발할 경우 2차 충격파가 발생하여 생존 가능성이 있던 건물들마저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보다도 중국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무5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조정할 경우 사거리는 무려 5,500km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최근 분석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의 핵전력이 아니라 한국이 보유한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이라며 현무5의 전략적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제 방산 역량을 평가하는 북유럽의 유명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전략연구소는 이미 3년 전부터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으며, 최근 발표된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2030년까지 2,500억 달러, 한화 약 325조 원를 투입해 세계 최상위급 군사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차세대 무기 개발과 군사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며, 새로운 형태의 현무미사일, 우주 기반 군사위성 시스템, 최첨단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 구축함 등 과거 한국에 없었던 다양한 차세대 무기들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무미사일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현무 시리즈보다 훨씬 거대해진 현무5와 개량형 현무미사일들은 사실상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탄두 크기가 전술 핵무기 장착이 가능할 만큼 커졌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가 2,000km로 제한되었지만, 이는 명목상의 제한일 뿐 실제로는 현무 미사일의 엔진 성능이 이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한국이 필요할 경우 중국과 일본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탄두 중량을 최대 15톤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현무 미사일들은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발사체 기술,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ICBM급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며 핵무장 준비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한국이 미래에 개발할 현무 시리즈 미사일 한 발은 기존 현무 미사일 10발을 능가하는 강력한 화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다탄두 MIRV 기술을 적용해 현무5 미사일 한 발이 여러 개의 탄두를 분리하여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대전략 무기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국영 언론을 통해 한국이 서해 지역의 현무 미사일 배치를 늘린다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서는 한국이 현무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면 한중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며 결국 한국의 군사력 증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을 표방하지 않고 있지만 수천 발의 핵무기를 신속히 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경우 한국이 신속하게 핵무장을 선언하고 핵보유국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핵무장을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현무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그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